3년 전.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가 제대를 하는구나. 전역하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당분간 아르바이트 하다가 용돈 조금 모이면 대학 복학하려고. 아르바이트? 우리 집 가난하잖아. 등록금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지만 나머지 학비랑 용돈은 내가 벌어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빠 회사 취직하는 건 어때? 대학교 중퇴하고? 요즘은 대학 나와봤자 취업 보장 안 되잖아. 차라리 일찍 취업해서 빨리 자리 잡는 게 낫지. 그건 그렇지만 너만 좋다면 아버지한테 추천해줄게. 직원 5명 정도 작은 IT 회사이긴 한데 내실이 아주 튼튼해. 매출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고. IT 회사면 무슨 일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나 문과잖아. 프로그래밍 못해. 넌 그냥 사무 업무만 보면 돼. 사무직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너 같은 A급 행정병 출신이면 충분할 거야. 마음은 고마운데 나 그냥 복학할래. 우리 엄마 아버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소원이 외동아들 대학 졸업시키는 거야. 그럼 별 수 없지 뭐. 암튼 군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다. 너도 고생 많았어. 사회 나가서도 연락하고 지냈자. 당연하지. 힘든 일 있음 언제든지 연락해. 이튿날. 충성! 병장 김현호 전역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저녁 안 먹고 들어왔지? 엄마가 금방 된장찌개 끓여줄게. 배가 고프긴 한데 그냥 좀 기다릴게요. 아버지 퇴근하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아버지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오셔. 왜요? 직장에서 출장 떠나셨어요? 저번 달에 말년휴가 나왔을 때도 엄마가 아버지 출장 떠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휴가가 이렇게 길어요? 혹시 지방 발령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때 엄마가 거짓말한 거였어. 거짓말이요? 아무리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군인 신분인 우리 아들 걱정할까 봐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이 안 떨어지더구나. 왜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해고당하셨다고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요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더구나. 워낙에 불경기가 심하잖니. 하긴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아버지 지금 어디신데요? 막노동 시작하셨어. 지방 여기저기 공사장 다니고 계셔. 그렇게 사정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막노동까지 하셔야 될 만큼?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전세금 대출을 받았었잖니. 그거 갚으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려무나. 대학 등록금은 엄마가 친구들한테 빌려서라도 마련해 줄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 복학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왜 그만둬? 사실 저 취업했거든요. 군대에서 만난 친구 아버지 회사에. 아무리 그래도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야. 군소리 말고 그냥 학교 다녀. 요즘은 대학 나와도 취업 못하는 시절이잖아요. 고학력 백수 될 바에야 기회 있을 때 취업해야죠. 어쩌면 그쪽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렇지만. 좋은 회사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전 잠깐 친구랑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래. 동화 얼른 마치고 들어오려무나. 엄마가 밥상 차려놓을게. 여보세요? 창민아. 우리 집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러는데 일전에 그 제안
아직 유효할까? 며칠 뒤.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 성실한 A급 행정병이었다지? 네, 하지만 직장 생활은 처음이라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우리 회사에 온 걸 축하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니, 사장님. 그래요. 나도 잘 부탁합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선배들한테 눈도장 찍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이번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바빠서요. 인사는 나중에 합시다. 아, 바쁘시구나. 그럼 다른 분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김현호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 입사해서 인사드리려고. 알겠으니까 가보세요. 네? 가서 업무 보시라고요. 아직 지시받은 업무가 없어서. 여보세요? 아, 네네. 아, 그 자료 방금 보내라고 했는데 팩스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기 은상 씨, 거래처 팩스 어떻게 됐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알았어. 여보세요? 아, 네네. 지금 보낸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들 엄청 바빠 보이네. 사무실 분위기도 살벌한 것 같고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으려나? 실례하지만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김현. 워드 프로세서 할 줄 알아요? 네, 군대에서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서류들 좀 엑셀로 정리해 줄래요? 가이드는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제 자리가. 창가 쪽 빈자리 쓰시면 돼요. 바빠서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2시간 정도면 가능할까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1시간 뒤. 저기 선배님, 부탁하신 엑셀 파일입니다. 그걸 벌써? 어디 한번 볼까요? 우와, 이거 제대로인데. 네? 아주 잘하셨다고요. 행정병 출신이라더니 사무일을 참 잘하시네요. 왜 울고 그래요? 저 지금 칭찬한 건데?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가뜩이나 직장생활 처음이라 긴장되는데 다들 저를 꿔다 넣은 보리자루 취급하셔서. 아, 제대하고 바로 취업했으면 22? 셋? 23이요.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어리고 여린 티가 좀 나긴 하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으유, 여기 군대 아니니까 긴장 좀 풀고요. 방금도 귀엽다는 뜻이었어요. 어린 신입 직원이라 싫다는 게 아니라. 네. 선배들이 현호 씨한테 신경 못 써준 건 하필이면 오늘이 제일 바쁜 월말이라 다들 마감 일정 때문에 바빠서 그랬던 거고요. 마감 끝! 이제 해방이다. 저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입사원 챙겨야지. 그럼요. 이뻐라 이뻐라 해줘야죠. 만나서 반가워요, 현아씨. 그리고 좀 전엔 미안했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어서.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 얼굴 보니까 눈매가 빨간 게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신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혼내기는 무슨. 첫 업무 잘했다고 칭찬하는 중이구만. 진짜요, 현호 씨? 네, 칭찬받아서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좀 울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호 씨 되게 귀엽다. 그니까요. 막내 동생 같다니까요. 자자, 그러지도 말고 마감 끝났으니까 오늘은 일찍 퇴근들 합시다. 벌써 퇴근을요? 아직 2시밖에 안 됐는. 현호 씨 환영 파티 준비해놨거든요. 오붓하게 술잔 나누면서 친해집시다. 혹시라도 싫으면 말해요.
저희 뭐 회식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도 좋습니다. 선배님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몇 달 뒤. 오늘도 선배 직장들이랑 시간 보내다 오니? 네. 선배들이 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사회 초년생이 얼마나 힘들겠냐면서 퇴근하면 같이 영화도 보여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참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 덕분에 엄마도 한시름 덜었지 뭐.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지 걱정 많으셨죠? 이젠 아니야. 취직 허락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제 말이요. 이 회사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엄마,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글쎄다. 요즘 이상하게 자꾸 피곤하고 그러네. 뭐 나이 때문이겠지. 그럼 이번 달 월급 나오면 제가 보약 한 채 해드릴게요. 에이, 됐어. 대출급 보태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 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보약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다, 이참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아봐요. 건강검진? 어머니 연세 많이들 받으신다더라고요. 마침 직장 선배 친척이 병원에 근무하신다니까 빠른 날짜로 예약 부탁해볼게요. 며칠 뒤. 현호 씨, 김현호 씨. 네? 저 부르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 죄송합니다. 현호 씨 요즘 대체 왜 그래?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제가 그랬나요? 잠시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이거 현우 씨가 정리한 파일이지? 네, 아마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현우 씨가 한 거야? 아님 한 것 같은 거야? 자기가 한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요즘 내가 부탁한 업무도 엉망이던데 현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한테 차 얘기라도 한 거야? 여자친구 없는 거 아시면서. 그럼 혹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았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 벌써 마음 떠버린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 대체. 성실하고 씩씩하게 일 잘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요즘 현우 씨가 업무상 실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현우 씨는 나가서 나랑 얘기 좀 하지. 잠시 후.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네? 우리 직원들 서로를 다들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숨길 필요가 뭐 있냐고. 제가 뭘 숨기고 있다는 말씀인지 잘... 현우 씨 어머니 백혈병이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건강검진 예약 도와준 사람이 나였잖아. 병원 근무하는 친척한테 어렵게 부탁해서. 아, 맞다. 그랬었죠. 제가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걱정되고 마음 복잡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온 정신을 집에다가 두고 다니는 건 아니지. 현호 씨가 저지른 실수들, 그거 우리가 발견 못했으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뻔한 것들이었잖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현호 씨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요? 항암 치료가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치료비 마련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회사가 잘 돼야 연말에 성과급도 크게 받을 수 있고, 그럼 치료비 걱정을 조금 덜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럼요. 아무리 엄마 걱정을 안 할 순 없다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게 사실은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었던 건데 제가 아직 마음이 어려서 마음 조절이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 꼭 완치시켜 드립시다.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병원비 보태라고 좀 준비했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는 제 힘으로 벌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 식구들은 전부 가족이라고 했잖아. 가족으로서 치료비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그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들한텐 비밀로 하자고. 비밀이요? 다른 직원들이 부담 가질지도 모르잖아. 나도 치료비 보내야 하나 싶어서.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됐으니까 일이나 신경 써서 잘합시다. 어머니 꼭 완치될 수 있을 거니까 힘내고. 며칠 뒤 부르셨어요, 선배님? 신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난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지 뭐야. 많이 서운했지? 아니에요. 일을 잘못한 건 당연히 혼나야 하는 일이고 선배님은 제 사정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야. 사정 얘기 듣고 밤새 후회했다니까. 그때 혼내지 말고 좀만 참을 걸 하면서.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할 걸 하면서요. 그럼 우리 서로 쌤쌤인 걸로 치고 계좌번호 좀 알려줘. 계좌번호는 왜요? 어머님 치료비 좀 보태주려고. 대신 다른 직원들한텐 비밀로 해주라. 각자 형편이 다른데 혹시라도 부담 가질지 모르니까. 며칠 뒤 어디 다녀와? 혹시 불려가서 또 혼난 건 아니지? 그냥 응원의 말만 들었어요. 하긴 현호 씨 사정 알면서도 혼낼 만큼 성격 나쁜 사람은 우리 회사엔 없으니까. 제 말이요. 다들 너무 가족 같으시잖아요. 암튼 그런 의미로다가 현호 씨, 오늘은 맨 마지막으로 퇴근해. 마지막으로요? 혹시 시키실 일이라도. 목소리 낮춰. 괜히 누가 듣겠다. 선배님, 현우 씨 책상 서랍에 봉투 하나 몰래 넣어놨어. 어머님 치료비 보탤 돈이니까 조용히 가져가. 마지막까지 회사에 남아있다가 다른 직원들 없을 때 혼자 조용히.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럼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 맘 알지? 힘내라 김현호. 파이팅! 한 달 뒤. 오늘 이렇게 긴급 회의를 소집한 첫 번째 이유는 저희 회사에 아주 무거운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호 씨? 네, 회장님.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지? 솔직히 처음엔 집에다 정신 두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막했었는데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꿋꿋하게 열심히 일해야 어머니가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미 알고 있다니 다행이구만. 어머님께서 참 든든하시겠소. 이렇게 똑부러지는 아들을 두셨으니. 당연하죠. 현호 씨 엄청 성실하잖아요. 일도 열심히 잘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장인데 말로만 도울 수는 없지. 오늘 제가 회의를 소집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김현우 씨, 이거 받게. 사장님,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 병원비로 요긴하게 쓸 정도는 될 거야. 사장님도 병원비 보태주시려고 회의를 소집하신 건가요? 뒤에서 몰래 줄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랬다가는 안 좋은 소문이 돌 것 같더라고. 특정 직업만 편애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했으니 여러분 모두를 아끼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자리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사실 다들 뒤에서 몰래 저한테 도움을 주셨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부담 가질지도 모르니까 저랑 둘만의 비밀로 해달라면서. 어? 혹시 그럼 다들 네, 저도. 저도 조금 보태긴 했죠. 허허, 그럼 우리 다들 한마음 한뜻이었던 거구먼. 현호 씨가 비밀 지키느라 고생 많았겠어. 아휴, 말도 마세요. 다들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으이구, 능글맞기는. 현호 씨 많이 컸다. 처음 왔을 땐 완전 애기였는데. 어쨌거나 다행이죠 뭐. 현우 씨가 저희 덕분에 마음을 다 잡았다니까. 다들 고맙네. 날 대신해서 막내 동생 같은 직원을 잘 챙겨주어서. 감사의 말씀은 제가 해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났어요. 반드시 어머니를 완치시켜드리겠습니다. 보태주신 병원비도 반드시 갚을게요.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말이요. 돌려받을 생각으로 돈 건넨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들 그렇지? 그럼요. 막내 동생 챙긴 건데 그 돈을 어떻게 다시 받겠냐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시게. 우리 회사가 지금보다 더 큰 회사로 성장하면 동료 직원들에게 충분히 은혜 갚는 셈이 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오늘의 은혜를 연말 성과금과 연봉 인상으로 갚겠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이야기네요. 그날의 약속을 전 훌륭하게 지켜내었습니다. 모두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영업 업무를 자처해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저희 회사는 아주 큰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니까요. 다들 큰 성과금과 연봉 인상을 선물 받으며 아주 훌륭하게 은혜를 갚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직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하지만 전 더는 걱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직장 선배들이 절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니까요.